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좀 심도 깊은 심도 깊게 경제 현상을 좀 파보는 시간이죠.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귀 장의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더 많이 뵙고 싶은데. 저도요. 좀 더 많이 뵙고 싶은데. 바람과 현실은 항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근데 일단 오늘 아마 처음에 해주실 이야기는 네. 옐런 재무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 네네. 도착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뭘 할진. 네.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방중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게 그냥 일단 아무것도 안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갈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이게 변화되는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아마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막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것들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진 않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제가 네. 아마 2주 전에 나와서도 미중 관계가 굉장히 변하고 있다. 그쵸. 블링컨 이게 전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가는 게 블링컨이 유턴을 했고요. 네. 옐런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왜냐면은 블링컨은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외교 정치 그렇죠. 얘기를 하러 가는 거고 네. 옐런 장관은 재무장관이니까 재무장관이니까. 이제 경제 얘기를 하러 돈 가는 얘기하러 거거든요. 가시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사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옐런이 약간 좀 약간 선심 쓰듯이 네네. 뭐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라서요. 중국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협상을 하면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둘 다 좋을 겁니다. 잘 되면. 왜냐면 중국은 지금 경기를 좀 살리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미국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AI만 막으면 네. 나머지는 중국이 알아서 지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패권을 도전하지 못하는 나라로 이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관세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인플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요? 관세요? 예, 관세. 네.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트럼프가 4번에 걸쳐서 대중국 보복 이제 관세를 맞아요. 지금 네. 때렸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그거를 내린 게 있을까요? 없죠. 있었으면 하나도 뉴스가 나왔겠죠.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옐런 장관은 예전부터 그 관세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옐런이 중국에 갈 판이 깔린 저는 지금 순간이다. 네네. 블링컨이 가서 그렇게 디리스킹으로 판을 깔아놓고 네. 옐런이 뭔가 일을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중국이 지금 계속 뭐 주고받는데 무슨 얘기냐라고들 하시겠지만 네네. 진짜 그렇게 주고받고 있잖아요. 네. 다 어떤 분야입니까? 반도체죠. 반도체지만 특히나 이게 첨단 반도체 네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얘기는 뭐 그쵸. AI 관련돼서만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풀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블링컨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이익을 건드는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핵심 이익은 뭡니까? 패권을 도전하는데 지금 제거해야 될 거냐 AI만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네네. AI만 눌러주면 돼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옐런의 방중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보고 있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근데요, 지금 AI가 워낙 이제 기술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렇게 뭔가 정책 기조로 반도체 굴기를 계속 끌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크게 AI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래 요즘 힘드니까 그럼 우리 AI 안 할게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다 반도체 굴기를 이제 바라보고 다 같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포기하는 건 아니죠 중국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협상에서 뭔가 물러나는 아니죠. AI는 절대 협상 없습니다. 네. AI 쪽은 협상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뭐 그래서 절대 협상이 될 리도 없고요. 뭐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A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모든 걸 그냥 하나라도 더 때리는 게 중요했고 네.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누르는 게 중요했죠. 특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게 중요했죠. 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갔을 때 좀 물밑에서 변하게 될 것들 좀 네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네. 미국 쪽에서 이런 카드 저런 카드를 던졌을 때 중국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옐런이 좀 보따리를 풀어줄지 그게 더 궁금할 거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여러 기사에서도 외신에서는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자료 좀 틀어주시면 네. 옐런이요. 이게 최근에 아마 한 인터뷰인데 몇 주 전에 한 인터뷰일 거예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게 블룸버그 기사인데 밑에는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약간의 경제적 약간은 이제 약간 예상한 얘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 뭐냐면 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해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외국인들 투자가 좀 더 되게 해줄까? 예, 왜냐면 옐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이것만큼 이제 중국이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옐런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중국이 더 간절하다고 봐요. 이거 화면이 이렇게 전체 화면이 그렇죠. 이것만 나오면 되는구나. 이게 조금 커진 화면인데 이거 위에가 나와야 돼요? 아래가 나와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다 나오긴 해요. 위에 이제 블룸버그 마크니까. 예. 네네. 위에를 보면 차이나는 중국의 옐런의 방문이 경기 부스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걸 누르면요 밑에로 제목이 바뀌어요. 저 블룸버그 기사를 누르면 네. 중국은 물론 미국 언론이니까 더 그렇죠. 미국의 입장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옐런의 옐런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협상을 안 한다고 쳐봅시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은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예, 인플레 잡는 거 말고는 크게 아쉽지 않아요. 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좌절하게 납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좌절을 하면 그때는 극단적인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사실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큰 소리 치겠죠. 당연히 네네. 헤드라인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도 지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2자를 받고요. 네. 미국의 PCE가 3자를 받습니다만 여전히 글로벌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렇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얼마일까요? 최근에 나온 전년비로. 전년비. 네. 중국은 왠지 네. 제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제로예요. 저 자료 보시면 네. 지금 이게 0.2인데 그게 전년비입니다. 전월비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0.1에서 올라서 0.2가 된 건데 이쯤 되면은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예,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4.6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물가는 왜 이렇게 낮을까? 근데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높을까? 물론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많이 만든 물건이 네. 해외로 다 못 빠져나가고 중국에 많이 남아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물가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증명이 된 거예요. 리오프닝을 해도 내수만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수출이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네. 중국에서 많이 만든 물건이 이제 리오프닝이 있으니까 생산은 정상화 되는데 그게 다 못 빠져나가고 중국 땅에 있으면 네네. 이런 물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한 번 더 보시면 중국의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국의 수출 그래프예요. 약간 계절성이 있지만 연초에 2, 3, 4월에 떨어지는 계절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 22년 이후로 수출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작년도 22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네네. 수출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중국은 그렇지도 않을 텐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네네. 그 물건이 이제 자국 내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러네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면은 그 옐런 장관이 그 지난달 4월에 이제 하원에 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앨런 장관은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미국에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관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또 줄쳐놓은 걸 보시면 옐런 장관은 대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 예전부터 디리스킹주의자였습니다. 이게 다만 이건 거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형 디리스킹을 추구한다. 딱 뭡니까? AI, 그죠? 네. AI랑 첨단 반도체 이쪽만 그게 이건 안보랑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쵸. 예, 네. 안보를 제외하고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전부터 옐런 장관의 주장이었는데 네. 그가 방중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뭐 대통령이 제가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그가 주장하는 거를 어쨌든 받아들인 거죠. 네네. 가서 뭐 옐런이 하고자 하는 건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트럼프 때 올려놨던 그런 관세를 하나도 낮추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물건이 미국으로 못 넘어가는 것 중에 네. 관세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관세만은 아니죠. 관세만은 아닌데 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뭐 IRA 법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뭐 그런 최근에 그런 뭐 좀 뻑뻑한 분위기도 있을 수 네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관세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관세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는 비싸게 사거나 그러면은 넘어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더 넘어갈 수 있는 게 안 넘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비싸게 사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쵸, 그죠? 그쵸. 몇 개를 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관세는 최대한 25%까지 받고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되돌아서 보시면 이거를 때렸던 거는 2018년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4년이 지나면 이 무역 301조인데 네. 4년이 지나면 이거는 원래는 소멸됩니다. 그냥 냅두면 네네. 연장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2022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뭐 9월 8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관세를 철폐가 아니고 냅두면 사라지는 건데 네네. 연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한 번 더 개입을 한 건데 뭐 이제 그 당시에 약간 뭐 대만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무역법 300 이건 10조라고 나오는구나. 이거를 어쨌든 연장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네. 그냥 없앨 수 있었던 거를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G7의 공동 관세 인상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랬죠. 예,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경 기조였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디커플링 기조인 건데 이게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3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은 301조 관세 이후에 미국산 수입품 가격이 거의 1대1로 인상됐다는 얘기는 관세만큼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25% 관세면 물건값이 25%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고스란히 미 기업들 이거를 수입해서 수입업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받는 것이라 결국 미국에도 좋지 않았던 것이고 네. 이게 항상 옐런 장관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세 얘기 조금 더 드리면은 요거는 화면을 좀 다시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전체 화면으로 좀 아까 확대한 거 말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때 4번에 걸쳐서 관세를 때려요. 저거 이제 기억 새록새록하네요. 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날짜까지 나오니까, 네네. 그죠. 마지막 2019년에 한 번 더 때립니다. 근데 이때는 원래는 거의 뭐 한 2,700억 달러 규모였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4A, 4B가 있는데 네. 4B는 이제 1,600억 달러는 무기한 밑에 써 있죠.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제 없었던 일이 됐고 4A는 이게 그나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한번 한 게 관세가 15%였는데 7.5로 낮춘 거. 네네. 4A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고 나머지들은 보면은 다 뭐 25% 거의 유지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도 제가 글로 써놨듯이 4년 만료 시한인데 이게 결국에는 뭐 당연히 업계 의견 수렴하고 이러면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대중국 관세는 지금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낮추면은 그만큼 미국에는 인플레에 도움이 되겠죠. 그쵸. 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물건값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물건값이 더 떨어지면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물건값이 지금 그게 주범은 아니지만 네. 더 떨어지면 어쨌든 굉장히 큰 인플레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이제 바로 막 갑자기 관세 철폐 막 이런 뉴스가 나오진 못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물밑 작업이 되면서 서서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그 중국도 좋고요. 네네. 물건을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인플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미국이요. 네. 갑자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맞이했어요. 이게 경기 침체가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뭐 이슈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좀 높게 유지를 하면서 물가를 잡을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물가를 미처 못 잡았는데 네. 경기가 나빠지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늦어지면 좀 금리 높게 해서 물가를 만약에 내년에 침체가 온다고 해볼게요. 그때 물가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금리 그때부터 내리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왔는데 그러면은 시간은 벌어줬지만 네. 물가가 조금 더 빨리 떨어져주면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게 오기 전에 뭐 부동산 네. 터지고 이래서 네. 나빠지면은 사실 그쵸. 좀 그렇잖아요. 안 네. 좋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물가가 더 떨어져 주면 금리를 올해 안에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미국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물건값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옐런 장관이 하러 간 거고 네.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고 뭐 약간 뭐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물건을 좀 다 사들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은 경기가 어쨌든 소생이 되는 거니까 네네. 막 호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네네. 어렵습니다만 약간 이제 그런 소생 뭐 심폐소생할 정도는 만들어 주는 거니까 되게 중국은 급해요. 근데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헤드라인에서 갑자기 뻥 떠져서 우리를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물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하면은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반응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확인이 되겠지만 서서히. 갑자기 뉴스에서 앨런이 떠날 때 짠 하고 이렇게 막 뭐 이게 해결됐고 뭘 제가 해결됐고 공동 성명 발표. 막 그렇죠. 갑자기 뭐 모든 게 다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반중 감정 때문인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을 보기 전에 여기는 미국이 없습니다. 2022년에 반중 감정을 조사를 했더니 주요국들 뭐 주요 뭐 아시아권인 것 같은데 반중 감정이 높은 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네네. 네거티브니까 베리 네거티브니까 우리나라였더라고요. 그거는 최신 조사를 찾아보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갖고 온 거고. 우리나라는 거의 80%가 넘네요. 예, 86%인가?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 없어서 네. 미국은 2020년까지 조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뭐라고요? unfavorable? 예, 이게 네. 73%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미국도 과거에는 뭐 반반 정도 왔다 갔다 오히려 우호적인 게 많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반중 정서가 심해진 상황에서 네. 중국과의 협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중국과 협력하거나 이런 뉴스들이나 장면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맞아요. 블링컨이 딱 돌아간 다음 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독재자라고 했어요. 했었어요. 그게 의도인가 실수인가 저는 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국제 전문가분들은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네. 뭔가 이제 화해하는 화합하는 모습이 딱 나온 다음에 그걸 좀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는 네네. 좀 그걸 진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중국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네. 그 신호를 주고 싶은 거죠. 그쵸. 갑자기 my friend she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열광했던 게 중국 때린 거였는데 그래서 약간 그럴 필요성은 생겼지만 그런 대대적인 그런 이게 헤드라인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반중 감정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또 뒤돌아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관세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일단 무너지면요. 내년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바이든 재선을 노리는데 이게 경기가 무너져 버리면 재선은 그냥 물 건너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판이 깔리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네. 좋잖아요. 지금 아까도 ADP 민간고용 되게 뭐 더블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던데. 그러면은 하지만 불안하죠. 네. 언제든지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전에 물가를 금리를 낮춰줬으면 좋겠지만 페드는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는 낮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네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거 정부잖아요. 네. 앨런은 행정부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관세를 낮춰서 물가가 좀 더 빨리 떨어지면 이거는 페드도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경기를 연착륙시켜서 증시를 지탱하고 네네. 이랬을 때 내년에 대선 가능성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중국과 되게 막 손잡고 이런 모습은 정치적으로 안 좋지만 네. 지금 옐런이 가서 하는 그런 일련의 물밑 작업들이 또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그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봐라. 네. 여기 제가 지금 해놨는데 먼저 그 자료 띄워주세요. 이게 미국에서는 저성능 AI 칩 A800, H800을 제한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ASML, 네. DUV마저도 맞아요. DUV마저도 이제 수출 통제 네, 받는다. 수출 통제. 그래서 네. 뭐 ASML은 또 변형 모델을 만든다고 또 하는데 또 그러면 그것도 제한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월요일이죠.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했고요. 갈륨은 이제 특히 질화갈륨도 뭐 여러 가지 갈륨을 통제를 했더라고요. 질화갈륨은 네네. 그게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해서 질화갈륨 이제 화물 반도체, 네네. 전력 반도체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지금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반도체는 그 웨이퍼를 실리콘으로 그렇죠. 만듭니다만 네. 그게 그냥 뭐 디램이나 그냥 AP나 이런 걸로는 되지만 높은 그 전기 저항이나 그쵸. 열 저항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에 강한 실리콘 쓰는. 네. 그러면 이제 탄화 네, 규소, 탄화 그쵸. 실리콘 네. 아니면은 이제 질화갈륨을 그렇죠. 써서 전력 반도체를 만들면 그게 굉장히 뭐 몇 배 저항성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전투기 같은 뭐 전투기 탱크 이런 거나 아니면은 산업시설, 생산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매장량도 뭐 85%라고 하고 생산량도 8, 90%라고 하니까 이걸로 수출 통제를 한다는 뉴스가 날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클라우드 접근 제한 검토가 또 나왔죠. 네. 왜냐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네. 자 지금 그 뭐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A800, H800도 못 얻어서 되게 힘들다 얘기긴 하는데 네네. AI 학습을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없어? 그러면은 뭐 AWS에서 하자. 그럴 수 마이크로소프트 있네요. 에즈에서 하자. 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그쵸.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네. 네, 클라우드 접근을 막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히트류까지 얘기를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네. 야, 뭐 무슨 협상이 되겠냐? 이거 정도만 끄고 와도 성공 아니냐? 옐런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좌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중국이 쓸 카드가 있는 게 다행이다. 중국이 쓸 카드가 없으면 좌절하게 되고요. 그쵸. 네. 좌절하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자, AI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거는요. 디커플링이 안 되는 이유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대체가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두 가지를 보자고요. AI 칩은 대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죠. 이게 미국이 정말 네. 정말 AI 시대가 온 게 정말 미국한테는 정말 축복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태위태했던 그 국력이 다시 원탑 정말 극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대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AI는 대체가 불가능해. 그러면은 네. 이거는 사실 중국이 이거는 대체 못하는 건데 그럼 네. 갈륨이나 게르마늄은 대체가 되느냐? 뭐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돼요.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하고 비쌀 뿐입니다. 왜냐면 이게 생산량의 8,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50%라는 얘기는 50%는 딴 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네네. 건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뉴스를 보면 이게 벨기에에서 뭐 어떤 리어스트라는 기업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전문가들 얘기가 이거는 중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정말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딴 데서 만들었어. 왜냐면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금속을 재련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재련은 이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련소가 있어서 그쵸. 여기서 조금 나와요. 근데 네. 왜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절대 안 줘라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해야죠. 뭐 환경 뭐 좀 양보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 쪽이 오히려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뉴스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렇게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는 미국이 절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희 화이트리스트 일본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규제 들어갔을 네. 때 그때 뭐 불화수소, 그다음에 네.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네. 이 세 가지 품목 이제 막혔다 큰일 났다 했는데 뭐 다 국산화에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물론 정확하게 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메탈 계열이기도 네.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증기 쪽이고 네. 액체 쪽이고 해서 완전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만약에 대체가 가능하고 환경과 비용이 문제라면 좀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중국이 골탕 먹일 수는 있습니다. 아까 니어스타라는 벨기에 기업 있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생산비가 비교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컷 만들어 놨더니 다시 풀어버리면 골탕 먹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그렇다 한들 언제든지 쟤네가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런 대체 생산 시설을 아마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카드로 봤을 때 중국이 절대 유리하지 않고 어떤 협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AI 쪽에서는 어차피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이제 뭐 관세나 다른 경제적인 협력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결과물들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것이다. 사실 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한창 관세로 싸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 당시 저도 계속 그 경제를 보고 있었으니까 진짜 관세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이냐 네.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끝은 안 났는데 네. 사실 끝 안 난 거잖아요. 네.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면 끝은 안 났는데 시장은 이걸 어느 순간 잊더라고요. 그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그게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높은 물가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는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3%에서 자꾸 그냥 거기서 정체된다. 네네. 그러면 아마 시장은 적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만 적응하면 돼요. 이분들만 적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적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적응한 다음에는 이게 되돌리면 선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는 낮추는 게 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적응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당연히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미중이 지금 자꾸 막 싸우는 뉴스가 나오니까 네네. 홍콩 증시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면 누구 손해라고요? 무조건 중국이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이 딱 막 보여주잖아요. 네네. 우리는 오늘 뭐 다른 이슈로 좀 빠진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협력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어쨌든 중국이 더 힘들어지고 미국은 적응도 했고 AI 때문에 뭐 다른 성장 동력도 있고 이런 거인데 일단 만약에 그 경제 쪽에서 많은 부분이 좀 이제 디커플링이 아닌 약간의 그런 화해 무드로 가게 된다면 AI를 제외하고 중국이 어쨌든 소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절대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인접국이고 네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또 안 그렇죠.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막 중국이 다시 뭐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미국은 당연히 약간 지금 또 10년물 금리가 막 3.9가 넘어가고 이런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약간은 게임 체인저가 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 금리가 지금 사실 뭐 저는 올해 금리 뭐 다 놀릴 것 같고 다 틀렸죠. 뭐 네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이게 금리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매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협력이 만약에 되면 네. AI를 제외하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네. 얼마큼 팔았는지 제가 좀 마지막 장표인데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과 일본의 국채 보유량인데 네.
이게 21년 3월까지만 있어서 나머지 수치는 제가 미국의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치를 보고 제가 그린 거예요. 네네. 23년 1월까지 수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도 줄였습니다만 이게 역전이 됐고 이제는 그렇죠. 최고 이제 보유국인 일본이고 외국 그렇죠. 중엔 네. 중국이 지금 거의 한 이렇게까지 줄였어요. 보면은 한 860빌리언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야 이게 중국이 옛날에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으니까 최대 보유국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거를 덤핑을 하는 거를 이제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덤핑했네요. 뭐 여기서 그렇죠 많이 했죠. 근데 할 수도 있는데 네. 절대로 그게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잖아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요. 전 세계에서 금리가 그때같이 달려들겠네. 갑자기 얘네가 한꺼번에 던져서 금리를 10%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네. 저부터 사겠습니다. 아 그렇죠. 8%, 7%, 6%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전 세계가 그렇게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격 수단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또 이거를 너무 조금 갖고 있으면은 위안화가 위험하죠. 지금도 그쵸. 보면 네.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달러는 일단은 네. 아직까지 자기들의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여기서도 드러났듯이 모든 정황은 미국한테 유리하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자 중국이 국채를 다시 좀 늘려나가면 장기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수급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수급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 구간이 아니고 네. 조만간 끝을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타이트닝 양적 축소 그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좀 사줘야 되니까 중국이 뭐 어쨌든 매도만 멈춰도 조금 아니면 사주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네. 국채 수급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 뭐 네네. 이게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금융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경기가 좋았을 때 물가를 이쪽에서 빨리 떨어뜨려주는 네. 그런 정말 골디락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번 방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안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미국이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하나. AI다. AI다.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투자는 정말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경제 협력 부분이 AI를 제외하고 경제 협력 부분이 되면 다시 한번 디커플링 리스크를 안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네. 또 안도의 순간이다. 그쵸. 뭐 테슬라, 애플 그건 디커플링 됐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좀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치고받는 와중에 진짜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네. 그러니까 도움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좀 절실한, 네. 절실한 쪽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뭐 헤드라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드라인은 막 그 엄청나게 뭐 커다란 뉴스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은 바꿨고 네. 싸우는 거에서 화해하는 모드로 바꿨고 네. 거기에서 속도만 다를 뿐 어쨌든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